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제품 마케팅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민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만, 영광스럽게도 제가 윈도우즈 8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그 혁신 중에 하나라는 제품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좀 더 기업 고객들이 기업 환경에서 윈도우즈 8을 활용할 때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지, 또 그런 가치를 최대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준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한 1시간 20분 정도의 세션인데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맡은 파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8의 비즈니스적인 가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와 함께 윈도우즈 8의 맛보기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제 시간 이후에 나오는 세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투자되어 있었던 레가시 시스템들, 레가시 인프라 환경들을 어떻게 윈도우즈 8과 결합해서 좀 더 나은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행동 패턴을 IT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적인 트렌드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데모와 함께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는 그러한 윈도우 8을 어떻게 기업 내에서 쉽고 빠르게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윈도우즈 8 시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그 윈도우즈 8 맛보기 시간은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비즈니스 전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윈도우즈 8의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적지 않고 윈도우즈의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적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김영호 박사께서 혁신이라고 하면 자고로 변화하는 모든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에 고민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윈도우즈 8만이 그런 고민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윈도우즈의 기본적인 전략이 바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30년 동안 세월 동안 많은 그 진화를 거듭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진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왼쪽에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보시는 초록색에 나와 있는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장치를 제공한다라는 것. 이 얘기는 결국 사용자의, 컨슈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시간과 공간과 디바이스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윈도우즈 경험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업의 IT 부서에 계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양해진 디바이스, 다양해진 좀 더 유연해진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IT라는 것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보안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유연하게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그 방식, 그 수준에서의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같이 운영을 할 것이냐. 사실 윈도우즈는 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양쪽을 모두 다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윈도우즈 8은 이러한 전략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밖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새로워진 윈도우즈 8의 비즈니스 태블릿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즈니스 태블릿은 X86 기반의 태블릿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과거에 태블릿이라 그러면, 윈도우즈 8이 나오기 전에 태블릿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우스나 키보드가 있었던 PC만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경험치를 우리에게 줬죠. 터치라는 것을 통해서, 손가락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임, 내가 듣고 싶어 했던 음악,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를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이동성의 극대화를 유지하면서 누릴 수가 있었죠. 반면에 뭔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PC에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태블릿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이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USB 포트도 없었고요.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를 연결하는 것도 그닥 쉽지도 않았고 같이 들고 다니는 것도 생각만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8의 태블릿은 기존에 PC에서 누릴 수 있었던 다양한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마우스와 키보드, 터치까지 지원될 수 있는 태블릿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과거에 PC에서 느낄 수 있었던 다양한 업무적인 특성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장점과 개인용 태블릿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장점들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노 컴프로마이즈 했다라고,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IT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투자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인프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윈도우즈의 태블릿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 보안 수준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처럼 일반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된 것은 불과 1, 2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앱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제 30개월 된 저희 아들내미도 앱이 뭔지를 알 정도인데 이제 윈도우즈 8은 그런 앱이 여러분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IT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어떤 앱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 어떤 앱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인지, 보안적으로 안전한 것인지, 또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8은 두 가지 형태로 기업에서 앱을 쓸 수 있도록 방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윈도우 스토어입니다. 윈도우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들은 여러 절차를 통해서 보안적으로 완벽한 안전한 앱들로 지금 선별된 앱들이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한 앱들로만 스토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앱들을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배포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사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LOB 앱들, 그러니까 CRM이라든가 ERP 같은 LOB 앱들을 윈도우즈 8 스타일로 만들어서 사내에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배포망을 통해서 배포하실 수 있는 방식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다양해진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하셨을 때 저희 그 오피스 체험전과 윈도우 체험전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태블릿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태블릿 말고도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노트북, 더 얇아진 울트라 노트북도 윈도우즈 8에선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올인원이라고 하는 폼팩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존에 PC라고 했던 고정관념, PC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처럼 노트북 아니면 데스크탑 이 두 가지 형태만이 PC로 대면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즈의 디바이스로 대면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 그 환경에 적합한 폼팩터로 윈도우즈 8의 디바이스가 개발되어 있다는 거고 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얇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짧다라거나 성능이 좋다 그래서 두꺼워진다거나 뭐 그런 식의 컴프로마이징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폼팩터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간단히 윈도우즈 8의 좀 맛보기로 데모를 보시면서 윈도우즈 8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사용자 관점에서의 사용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데모할 이 장비는요, 제가 한 3년 전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 소니 바이오 제품입니다. 터치가 지원이 안 되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 윈도우즈 8은 터치가 안 되는 디바이스에서는 사용이 하기가 어렵거나 재미없거나
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터치가 지원이 안 되고 이 마우스와 키보드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모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요, 윈도우즈 8의 디바이스를 파워를 키시면 처음 보이시는 잠김 화면입니다. 록 화면이라고 얘기하는 잠김 화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다, 익숙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바로 휴대폰과 동일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간과 날짜와 요일, 그리고 오늘 제 일정, 그리고 제 네트워크 상태, 제 배터리 상태, 그리고 읽지 않은 메일이 13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은 제가 파워를 키기만 했을 뿐인데도 오늘 나의 일정과 오늘 나의 이 패시를 통해서 해야 될 업무 리스트들을 이 잠김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기 전에 잠김 화면을 통해서도 일부 제가 캐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알럿 기능들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업 내의 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앱으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내 어떤 네트워크, 사내 어떤 게시판 같은 것이 있으셔서 그 게시판의 특정 내용들을 뭔가 푸시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과거에는 게시판에 앱을 올려서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뭔가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그런 두세 번의 작업을 거치셔야 됐던 반면에, 윈도우즈에서 이 알림 기능을 이 럭 화면부터 활용하시게 되면 바로 뭔가 내용을 푸시해서 그 게시판에 들어가기 전부터, 로그인하기 전부터도 바로 캐치업할 수 있는, 좀 더 빠르고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업무 형태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아해들은 저의 아들 둘입니다. 큰애와 둘째인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진 같은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인 사진, 애인 사진, 그리고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등등등으로 여러분의 윈도우즈 8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8의 로그인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이제 픽처 패스워드라고 하는 사진을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처럼 그 문자와 숫자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요새 많이 쓰시는 IC 카드, 스마트 카드를 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픽처 패스워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8의 픽처 패스워드는 기존의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그 모바일 폰에서 제공하고 있던 일정 패턴의 픽처 패스워드를 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점과 동그라미와 직선, 이 세 가지 패턴을 조합하면 저희 패스워드를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넓은 그림에 어느 픽셀에 점을 찍고 어느 길이로 직선을 만들지에 대한 조합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되게 완벽한 패스워드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픽처 패스워드는요, 제 큰애 코를 찍고 둘째의 코를 찍고 큰애 팔을 쓰다듬으면 로그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진 어떤 사진으로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되어 들어가는 시작 화면입니다. 그 윈도우즈 8이 많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큰 이익을 담당한 바로 그것이 바로 시작 화면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된 말로 뜨아 하셨습니다. 여기서 되게 예전에 봤었던 데스크탑의 바탕화면을 기대했던 여러 많은 사용자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닥 바뀐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보시면 지금도 이미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 나와 있는 이 박스들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단지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윈도우즈 8에서는 타일이라고 부르기만 합니다. 타일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바탕화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타일들은 바로가기 아이콘의 그 이미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타일들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접속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타일들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타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라이브 타일은 애플리케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록 화면에서의 그 로그인하기 전에도 푸시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리 푸시할 수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라이브 타일에 있는 이런 정보들 또한 내가 그 앱을 구동하기 전부터 앱의 내용들을 미리 캐치업하셔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시작 화면에서 궁금하시는 것들이 이제 시작 버튼이 어디 갔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시작 버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인데 그 다른 곳이 바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참바입니다. 이 참바는 터치가 지원되는 PC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터치만 해서 밖에 나와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터치만 하면 참바가 나오고, 이 마우스와 키보드가 지원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엔 마우스로 우측 상단이나 우측 하단을 모서리를 쿡 찌르시면 이렇게 바가 나타납니다. 이 바에 있는 것들이 시작 메뉴가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팅, 디바이스, 쉐어, 서치와 같은 윈도우즈 8의 작동을 위한 한 80%의 모든 기능은 이 참바의 참 버튼을 통해서 다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팅인데요. 예전에 모든 PC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제어판을 찾아 들어가셔서 제어판의 각각의 기능들을 다 들어가셔서 필요한 펑션들을 다 구동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어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인지 PC 세팅을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직관적으로 내 PC의 사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이 이 서치 버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치에 윈도우즈라는 검색어를 쳐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즈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앱에서, 세팅에서, 파일에서, 그리고 또한 검색 엔진에서 윈도우즈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검색을 하나 한다 그러면 검색 관련된 앱을 띄우시거나 태블릿에서는 아니면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을 띄우셔서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해당하는 검색 결과를 각각의 달라진 검색 패턴을 통해서 찾으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8에서는 간단하게 참바에 있는 서치 버튼을 이용하시면 검색어 한 번 입력하시고 필요한 카테고리를 계속 클릭하시고 선택만 하시게 되면 손쉽고 빠르게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시스타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그 윈도우즈 8에서는 벅스뮤직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벅스뮤직에서 시스타를 검색을 하면 시스타의 여러 가지 이제 곡들이 바로 벅스뮤직에 올라가 있는 노래들이 올라가 오죠.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재생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벅스뮤직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번 시스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벅스뮤직은 일본계 분위기만 이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음악을 들으시다가 이 음악을 친구랑 공유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를 컷 앤 페이스트 하셔서 메일로 올리셔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신 다음에 공유를 하셨는데 윈도우즈 8에서는 간단하게 쉐어 버튼을 이용하셔서 메일을 불러오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메일을 바로 보내시면 메일에 바로 링크도 바로 삽입이 되고 필요한 이미지도 바로 삽입이 됩니다. 시스타는 이 정도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벅스뮤직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캐테고리의 앱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8에서는 세만텍 줌이라 그래서 모든 앱도 그렇고 시작화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세만텍 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구동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끝에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그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줌 아웃이 되고요. 필요한 곳에 클릭을 다시 하시면 해당하는 곳으로 줌인이 됩니다. 터치가 지원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집거나 양쪽 두 손을 줌 아웃, 줌 인 시키는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앱을 종료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뭐 X표를 찾아서 많이 헤매시는데 윈도우즈 8의 앱을 종료하실 때는 터치 지원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맨 위 상단의 중간 부분을 잡거나 마우스로 손가락을 잡으셔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앱이 종료가 됩니다. 일단 다양한 윈도우즈 8의 기능들은 밖에 나가시면 디바이스가 많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필요한 것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가 썼던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윈도우즈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스크탑이라는 겁니다. 데스크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윈도우즈 8에서 데스크탑은 여러 애플리케이션 타일처럼 앱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데스크탑으로 가기 위해서는 데스크탑 앱을 구동한다. 구동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윈도우즈 환경처럼 데스크탑에 지원이 되고요. 그 데스크탑 내에서 기존 윈도우 7이나 XP에서 구성됐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바로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PPT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윈도우즈 8을 잠깐 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 이제 윈도우즈 XP를 쓰고 있고 7도 안 쓰고 있고 8은 더더군다나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그 OS 버전을 사용해서 우리 회사의 표준으로 가야 될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윈도우즈 8은 더 좋아진 윈도우 7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7에서 구현됐던 모든 기능들은 다 윈도우즈 8으로 전수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좀 더 확대되어서 윈도우 7의 최상위 에디션에서만 구현됐던 비트라커 같은 기능들은 윈도우 8에서는 프로 기능으로까지 범용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안적인 기능이 더 추가되어져서 더 확실한, 그러니까 부팅하기 전부터 PC를 끌 때까지 보안적으로 완벽한 4중 구조 정도의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즈 8에서만 여러분들 제공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터치가 지원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도 경험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쓰던 간에 윈도우 8과 윈도우 7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동반자가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7에서 문제없이 썼던 여러 가지 다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들은 윈도우 8에서도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윈도우 XP는 10년, 11년 전에 나온 제품입니다. 90년대 말에 그 당시의 상황, 2000년을 바라본 상황으로 개발되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변화를 응대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 종료, 그러니까 지원 주기 종료라는 것의 그 정책을 가져가는데요. 윈도우 XP의 지원 주기 종료는 2014년 4월 8일입니다. 그 이후가 되면 제품 자체의 지원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핫픽스라든가 배치 파일로 제공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인터넌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플리케이션 벤더들이 ISV들이 윈도우즈 XP의 지원을 포기하고 윈도우 7과 윈도우 8의 지원으로 방향성을 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7이나 8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세우셔야 2014년 4월 8일 전까지
마무리를 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디플로이를 하시는 시점이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한 2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시는 걸 고려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움직이셔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움직이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윈도우 7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다 그러시면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윈도우 8은 새로워진 OS와 새로워진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새로워지는 폼팩터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보다 더 나은 더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의 경쟁사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7으로 디플로이 하시는 그런 속도는 계속 유지하시되 8으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6개국의 한 32개 기업과 기관이 한 1년 전부터 이런 윈도우 8의 다양한 기회, 비즈니스 기회들을 포착하셔서 앱과 OS와 폼팩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테스트하셔서 이미 기업에서 쓰고 계신 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아까 김영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기술로 서포트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고 BYOD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있고 엔드투엔드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편리한 관리 가상화 그 다음에 태블릿 생산성, 이동 가능 작업 공간 등등에 대해서 윈도우 8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7을 지금 쓰고 계시는 기업들 그리고 7으로 계속 디플로이를 고려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윈도우 8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조금씩의 테스트는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 있는 디바이스를 테스트해 보시고 오늘 세션 동안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방향을 포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신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 담당이나 파트너께 연락을 하셔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POC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제 맛보기 세션이 이 정도로 마치고 이후의 세션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